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존재에서 관계로, 그 다음에 원자보다 원자의 배열이 중요하다. 그래서 엔트로피 이야기까지 연결이 됐죠. 이것이 이제 인간, 브레인에 적용을 하면 사회라는 현상이 다른 척이 보입니다. 사회도 하나의 일종의 인간의 배열이죠. 사회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인간의 독자적 유일성이라는 셀프가 출현한다는 거죠. 브레인이 만드는 환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데 궁극적으로 셀프라는 것이 엄청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관계, 사회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를 설명드립니다. 자, 사회적 관계. 자, 모든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시작했죠. 우주론적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인간에 와서는 셀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출현하는 거죠. 그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하면 먼저 언어를 통한 개념이 생깁니다. 개념을 공유할 수 있죠. 언어하고 개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념이 먼저 출현합니다. 브레인 진화에서. 개념은 상하, 이런 관계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언어가 출현하면서 개념이 폭발을 합니다. 언어의 핵심은 그 개념을 말을 통해서 인간끼리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수천 개의 언어가 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를 쓰는 그 집단 부족 공동체에서는 함께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원하는 것을 함께 가리킬 수 있는 집단 지향성이 출현하는 거죠.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 그 사피엔스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공동의 상상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천안문 광장에 1000마리의 침판지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벼룩처럼 각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수만 명의 관중들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는 동일한 상상을 하잖아요. 그 집단 지향성이 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언어가 개념을 공유하게 해주니까. 그럼 집단 지향성이 출현하면 그 집단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법률, 윤리, 그 다음에 교통, 통신. 집단이, 사회가 만드는 걸 하나 카운트해보면 우리는 참 놀라운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사회가 만들어준 거죠. 종교도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인 현상이죠. 인간에서 대부분 현상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의 사회하고 인간의 사회는 좀 다릅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독한 사회적 동물인데 거기서 사회적 실체가 출현합니다. 실제, 리얼리티가 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리얼리티가 출현하는 근본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가 다른 사람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창문이 주로 반대 방향으로 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관점이 다릅니다. 시선의 관점이 다르면 모아지는 기억이 다르고, 기억이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된 개념을 쓰는, 그래서 개념이 왜 중요하냐? 개념이 생기면 개념은 예측을 합니다. 개념하고 예측 관계는 모아지고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모아지면 개념이 됩니다. 개념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단계의 개념이 풀어지면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예측이 나오고 예측된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예측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합니다. 동물이 두려움에 떠는 것, 동물이 곧장 도망을 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의 예측 환경은 자기 영역 좁은 테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가 아침에 오줌을 착착 누는 그 영역 안은, 자기 영역 속에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머지 공간은
두렵습니다. 왜?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한테 몰려오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예측을 소나기처럼 뿌리면서 우리의 행동은 예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측의 자기 확인 과정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보다 더 근본적인 현상은 예측입니다. 근데 예측은 어디서 왔느냐? 개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의 공동체가 동일한 개념의 언어를 쓰면 동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개념은 어떻게 출현하느냐? 모든 게 뿌리는, 동물의 뿌리는 뭐냐면 감각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감각에서 옵니다. 감각은 놀랍게도 감각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감각은 2차원 평면에서 접수를 합니다. 우리의 망막이 2차원인 평면입니다. 2차원 공면의 감각신경세포의 배열, 다시 2차원적 배열입니다. 드디어 생명 시스템에서 배열이 출현한 겁니다. 2차원적 배열, 감각 맵이 운동 맵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언어가 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 시각을 통해서 읽는다는 행위는 눈을 통해서 듣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쪽에 다른 논문을 보다가 그 문장을 읽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본다는 현상은, 저 글을 읽지 않습니까? 글을 읽는다는 현상은 뭐냐면 눈을 통해서 듣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세요. 상점 이름을 보면 혹은 책을 볼 때, 문장을 읽을 때 속으로 읽지 않고 문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속으로 읽는 것이 묵독으로 바뀌어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감각 지도라는 겁니다. 지도는 뭐냐 하면 감각신경세포의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브레인에서는 2차원 배열 형태, 즉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미지 형태의 사고가 도미넌트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기억할 때는 언어로 기억하기보다는 먼저 2차원 형태로 기억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의 장소법이라는 게 건물의 순서, 건물마다 기억을 맺히는 게 뭐냐 하면 패턴,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로 갖고 기억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시각적 이미지에 진화는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언제 출현하느냐 하면 생각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출현합니다. 생각은 언어가 대충 20만 년이라 하면 최근에 생긴 거죠. 문자는 5천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현상은 시각의 출현은 거의 5억 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인간에 와서 시각은 영장류를 통해서 엄청나게 3천만 년 전부터 놀랄 정도로 시각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 사고, 상징 사고. 이미지 사고가 더 근본적입니다. 동물, 자폐증, 고대 인류 공통점이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 언어를 명확하게 쓰기 이전에는 다 시각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시각적 사고가 압도적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꿈을 꿀 때. 꿈은 거의 80% 이상이 시각적 사고입니다. 낮 동안에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상징적 사고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 창의성은 시각적 사고 기반의 정신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어쨌든 언어는 고동한 사고작용, 언어를 통해서 사회적 실체를 만들고 사회적 실체의 집단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 중심으로 세계를 볼 때 중요한 건 이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 철학에서도 인과가 가장 핵심이죠. 니가르주나 용수 보살이 인가를 보는 자는 공을 볼 것이라는 그 중간 철학의 간통하는 반야 사상의 핵심이 공의 사상이잖아요. 공은 뭐냐 하면 원인과 결과를 만나기 이전에 그걸 분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죠. 그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망으로 형성됐다는 것이 연기론이죠. 그런데 인과하고 기억하고 흔적이 카를로 로벨리에 의하면 단지 우리가 보는 시선의 관점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효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선의 방향을 향하면 다른 세계가 출현한다는 거죠. 다른 인과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소통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시선의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다르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기억이 달라지니까 기억을 연결해갖고 만들어내는 인과의 법칙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게 물리적 현상 같으면 다를 수가 없죠. 물리적 현상이면 다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이 정신이 만들어낸 인과의 법칙은 주로 감정, 느낌에 의해서 편향이 되죠. 다르죠. 그래서 오랫동안 논쟁만 있을 뿐이죠. 예, 그걸 관점의 효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다시 말하면 다른 쪽으로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기존의 개념이 계속 방해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개념을 탈개념화를 해야 돼요. 개념을 붕괴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재개념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우리가 얻기를 원하던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달성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재개념화 해버리죠. 다시 말해 재범주화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범주화 혹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믿는 인과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고 어떤 관점의 효과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관찰자 순간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주관적인 느낌을 만든다는 거죠. 이건 우주론하는 태그마크의 이론인데, 태그마크 주장인데, 관찰자 순간이 결국 주관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리의 이론도 항상 강조하는 게 시간과 공간은 사건들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전에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순간이라는 환상을 바탕으로 우주가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시간은 있지만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있지만 순간은 없다. 우리는 원자의 배열이 아니라 원자가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다. 이번 강의에서 거의 큰 대목은 지난 5억 년 사이에 행성지구 표면에서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 과정입니다. 이것도 관계입니다. 무생물하고 생물의 관계가 엮이면서 지금 지구 표면을 급속히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가 지금 지구과학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가 광물하고 생물의 공진화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시골에서 풀에 손을 베어 본 적 있죠. 피가 납니다. 특히 벽화식물에 베어 보는데 실제로 이걸 학대해 보면 뭐냐면 요게 벼시죠. 벼인데 벼에 보시면 요 끝에 보세요. 예, 침들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유리침입니다. 찔립니다. 피가 나죠. 근데 이게 유리가, 자 보세요. 이 날카로운 유리가 풀잎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리는 SiO2입니다. 광물이죠. 세포는 생물이죠. 세포가 광물을 분자 상태로 흡수합니다. 이게 신생대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벼의 나락, 그 탈구한 나락 껍질 속에 10%인가 그 무게에 그게 전부 다 유리입니다. 대규모로 벽화식물이 광물 유리를 흡수합니다. 생명과 광물은 공진화합니다. 우리 뼈가 탄산칼슘이죠. 뼈가 암석입니다. 일종의. 삼엽충의 보관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 반도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실리콘이라는 결정 광물 속으로 우리 인지 시스템이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물과 생물이 공진화합니다. 광물의 결정 배열 속을 인지의 논리 시스템이 회로로 들어가서 생명의 상호작용이 광물 결정 속에서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카본 베이스로 한 유기체로 갖고는 이 연약한 유기체 100도, 50도만 넘어가도 생존할 수 없는 이 유기체로 갖고는 영하 20도만 넘어가도 생존을 못 하잖아요. 장시간 생존을 못 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형태의 유기초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우주복을 입고 인간이 만든 인공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하긴 하지만은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는 92개의 원소를 어쩌면 다 사용해야 될 미래가 올 겁니다. 벌써 히토류 사용이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란탄족, 악티늄족, 이름도 생소한 그런 원소들이 드디어 반도체, 특히 스마트폰 속에 10종류가 넘는 히토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에 인간의 논리적 구조, 인간의 인지작용을 심으면서 광물과 생물이 공진하면서 우리 인류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실제를 출현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실제. 그것이 뭐냐 하면 윤리, 종교, 교육, 통신, 전쟁, 다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직업. 어쩌면 바이러스는 사회적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다른 분자들의 배열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배열들의 난무하는 춤입니다. 그럼 어떤 배열이 도미넌트한 주인이 될 것인가? 그 배열을 바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력학이고 그 상태를 확률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태, 배열, 관계, 그건 같은 집합입니다. 존재, 순간, 인가 이런 것들은 다른 배열입니다. 순간적 배열, 환히 만들어내는 배열, 연속, 그리고 무한, 인간은 드디어 불연속,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관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물질, 존재가 출현하고 공간을 경계 지으면서 공간이 양자화되면서 주기율표의 원자들이 출현하고 그 원자들의 배열 상태에 의해서 드디어 인간의 의식이 출현하고 일련의 그러한 상태들의 바뀜, 변하는 상태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상태가 빠르게 변하든 느리게 변하든 정도의 차이지 상태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밖에 없습니다. 같은 비율로 관계가 변하는 걸 공변적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미분을 공변 미분이라고 그러는데 함께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공변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섭섭한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변적이지 않죠. 어쨌든 관계입니다. 관계는 뭐냐 하면 원자의 배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자의 배열에서 그 원자의 배열을 만들어주는 시공의 구조, 그 시공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쪽 공부를 하면서 자연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대칭이라고 지난 한 20년 동안 주장을 하는데 대칭이라는 개념, 대칭이라는 그거, 대칭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열적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칭에 의해서 대칭이 붕괴가 되고 존재가 출현하는 겁니다. 우주의 4가지 힘이 분화가 돼서 독립된 힘으로 세계상을 만들고 거기서 영원한 현재라는 순간의 연속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빛에 의한 이벤트, 빛의 다발입니다. 그 빛이 바로 빛의 가장 유니크한 속성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관찰자에 대해서도 일정합니다. 진공에서. 물론 물질 속에서 빛의 속도는 줄어듭니다.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공에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진공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어떠한 관찰자에서도 유니크하게 강속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이 시작합니다. 빛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변합니다. 빛에 의해서 관계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화엄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연기, 중중무진 연기. 화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바로 빛의 무량강불이지 않습니까? 무량한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자 물리학에서 보존이라고 하는데 보서 입자,
스핀이 정수인 보수의 입자, 대표적인 광자입니다. 광자는 빛은 한 에너지 상태에 무한히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학에서는 중중무진연기, 포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상태 속에 빛 알갱이가 무한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그 20년을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강통신용 레이저를 만들면서 빛을 직접 만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빛이 바로 광계의 본질이고 광속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시공이 바뀌고 시공이 바뀌니까 물질의 존재가 출현하게 되고 시공을 구획지으면서 물질인 입자, 원자가 출현하고 원자에서 상태는 원자의 배열이고 원자의 배열을 카운트하는 방법이 엔트로피고 엔트로피에 의해서 낮은 엔트로피에 의해서 바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우주 자체는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 태양이라는 이 국부적 에피소드에 의해 갖고 엔트로피가 낮아진 상태가 극적으로 출현한 것이 인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5번의 강의 시리즈는 딱 3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한이란 개념, 연속이란 개념, 인과란 개념이 드디어 인류가 일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표준 모델을 통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무한이 유한, 한계 지어지는 양자화가 되고 연속이 불연속되고 인과가 관계로 바뀌는 거죠. 인과도 관계 중에 하나죠. 인과라는 관계는 시간이 만들어낸 관계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움직이는 존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주에 모두 통용되는, 인간 사회에 모두 통용되는 인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관점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인간을 주장하는 다른 인간의 충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국지적입니다. 존재하기는 하는데 국지적으로 순서와 인간은 국지적 현상입니다. 우주 전체로 볼 때. 그것이 우주론 초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빛의 속도보다 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우주 영역이 있습니다. 계산돼 나옵니다. 우주론에서. 빛이 도달하지 않는 우주 영역이 지금 우주에도 존재합니다.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 우주는 그 영역은 인과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고 관계는 빛에 의해서 광속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인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국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관계라는 거, 관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관계고 광속 불변이 만들어준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생긴 존재가 바로 물질입니다. 원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 본연의 자세를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잠시 엿보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명상이나 종교는 그 본연의 자리를 이런 수식 없이 원래 직관적으로 들어간 그런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는 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도 이러한 우주적 관계를 통해서 물리학이 밝힌 관계를 통해서 우주의 본연의 자세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